질염, 방광염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여성의 75%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며 또 초기 치료가 잘 안 되면 평생 이 질병을 달고 사셔야 합니다. 원인은 진균,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진심 어린 공감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참다운 한의원 한방부인과 전문의 박영애 원장입니다. 네, 제가 모형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자궁이 있고 이 부분이 난소, 그리고 이 부분이 질입니다. 그리고 방광은 이 앞쪽에 방광이 있습니다. 방광염은 감염으로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고요. 질염은 질의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감염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폐경 후에 질 점막이 얇아져서 생기는 위축성 질염도 질염에 포함됩니다. 주요 증상은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면서 갑작스럽게 소변을 보고 싶었을 때 참지 못하거나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고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질염의 주요 증상은 덩어리지거나 노란색 또는 회색의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가렵거나 따갑고 냄새가 나거나 성교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두 질병 모두 감염으로 인한 염증 상태는 공통점인데요. 증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질염은 질 분비물이 늘어나고 냄새나 가려움,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고요. 방광염은 소변 횟수가 늘면서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시원하지 않으면서 배뇨통이나 하복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염으로 상행성으로 방광염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광염이 있으면서도 질염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면역과 관련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잠을 충분히 못 잔다든지 할 때 그렇게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방광염과 질염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과 만성 방광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의 1차적인 경우는 요도로부터 상행 감염이며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남성보다 요도가 짧고 장내 세균이 회음부와 질 입구에 쉽게 증식하여 세균이 방광으로 상행성 감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소변을 참는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는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하면서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강사분 같이 소변을 참아야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또 밤낮이 바뀌어서 늘 필요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면역이 저하되다 보니 상행성 감염으로 인한 방광염이 자주 나타납니다. 3일 정도, 길게는 7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면 바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방광염은 세균 유입이나 독성보다는 생체 균형이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만성 방광염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미미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 속히 치료가 진행되지 않아 만성 방광염의 경우 항생제를 복용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질염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칸디다 질염인데요. 여성의 75%, 한 4분의 3 정도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며 약 5에서 10%에서는 반복적으로 감염됩니다. 원인은 진균, 그러니까 이제 곰팡인데요. 치즈처럼 걸쭉한 흰 분비물과 가려움이 특징입니다. 임산부나 당뇨 환자처럼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 있거나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세균성 질염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누렇거나 회색 분비물이 특징인데요. 정상적으로 질 내에 살면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합니다. 질은 유산균으로 인해 약산성을 띠는 것이 건강한 상태인데 깨끗하게 하겠다고 질 깊숙한 곳까지 물이나 비눗물로 씻어내는 뒷물을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질 내부가 알칼리화돼서 발생합니다. 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유산균은 한 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서식하기 어려워서 세균성 질염은 재발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악취가 나는 누런 분비물이 나오면서 가렵거나 외음부가 부어오릅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가장 흔한 전염 경로는 성관계지만 또 이 트리코모나스 원충이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목욕탕이나 수영장, 젖은 수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축성 질염은 감염과는 관계가 없고요.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질 점막이 약해져서 마찰에 의해서 가렵다든지 따갑다든지 하는 염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인 면역을 높여주는 한약 처방과 하복부의 순환을 돕는 침치료, 그리고 냉한 아랫배를 데워주는 뜸치료를 합니다.
항생제 치료는 내성이 생기거나 또 이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균주도 함께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한약 치료는 체내 불균형을 바로잡는 치료이므로 장기적인 치료에도 부작용이 적다는 부분이 이 한의학 치료만의 장점입니다. 참다운 한의원에서는 같은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신 방광염 환자라도 태음인이라든지 소양인이라든지 이렇게 체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 다른 한약을 처방하고, 또 증상이 심할 때 이 탕약 외에 한약 성분으로 된 알약을 따로 처방해서 복용하시도록 합니다. 이 약 먹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 요거를 지키도록 말씀드리고 생활 습관 교육을 해드립니다. 치료로는 왕뜸, 침 이외에도 출력이 높은 고주파 기기를 이용한 신부열 치료, 온궁치료라고 하는데요. 온궁치료와 약침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방광염 치료와 마찬가지로 항진균제나 항생제 치료는 증상만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재발이 잦고 내성이 생기거나 또 유익한 균도 감소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인 면역을 높여주는 한약 처방과 하복부 순환을 돕는 침 치료, 그리고 냉하 아랫배를 데워주는 뜸 치료를 합니다. 방광염, 질염은 모두 비뇨기, 생식기의 염증이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과 이 면역이 떨어진 것에 대한 치료 부분이 방광염, 질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의학에서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참다운 한의원에서는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서 다른 한약을 처방하고요. 한약 성분으로 된 질정과 질젤, 좌욕을 할 수 있도록 끓인 한약을 함께 처방해서 내부와 외부를 함께 치료합니다. 이 질염은 습한 환경에서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습을 말려주고 가려움과 따가움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가 한방질정, 한방질젤, 그리고 좌욕 한약입니다. 방광염과 마찬가지로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교육을 해드리고 왕뜸, 침, 고주파 신부열 치료, 약침 치료를 병행해서 보다 빠른 효과를 내주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생리만 하면 생리 끝날 무렵에 질염이 발생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순면 소재의 생리대, 자극이 적은 생리대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맑은 물을 38도에서 39도 정도로 체온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좌욕을 해주시거나 습을 말려주시면 약간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급성 방광염이 온 분들은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아랫배에 온찜질을 해주시면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내 환경은 약산성이 좋은데요. 질세정제나 청결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이 질내 환경을 알칼리화하기 때문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세정제는 되도록 질내 환경과 비슷한 약산성 성분을 사용하시거나 한약재 성분으로 된 것을 구입하셔서 질 속으로 너무 깊지 않게 주 1회, 2회 정도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생식기 주변을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꽉 끼는 속옷이나 꽉 끼는 바지, 꽉 끼는 수영복 이런 부분을 되도록 피해 주시고 속옷도 면 소재로 입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권장하는 부분이지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염은 통증이 있는 것보다는 분비물 위주이기 때문에 온찜질 해도 또 아랫배고 가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생식기 쪽에 있기 때문에 별 아무 효과 없다 보시면 돼요. 질염이나 방광염이 왔을 때 며칠 참으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생식기, 비뇨기 쪽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위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내가 이걸 위생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죠. 미루면 미룰수록 치료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초기 치료가 잘 안 되면 결국 만성질염, 만성방광염이 돼서 평생 이 질병을 달고 사셔야 합니다. 질염, 방광염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내 몸의 면역을 높여서 세균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공감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참다운 한의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